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국가 작용의 성질이 아닌 제도상의 행정부 권한을 기준으로 한 개념입니다. 행정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용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입니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국가 작용의 성질상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입법, 사법과 구별되는 행정 개념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집행작용이라면 입법부에서 구체적인 집행작용을 하는 경우도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됩니다. 예컨대 국회 사무총장이 직원을 임명하는 거, 또 법원 행정처장이 법원 직원을 임명하는 거, 또 법원이 등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지만 행정부도 실질적 의미의 입법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재정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지만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개념을 봤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작용이 행하여진다면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을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악법도 법일 수 있고 법률과 행정은 형식적으로만 규율해서 합법적 독재도 정당화될 수 있는 위험한 논리이고, 그리하여 오늘날은 대부분의 국가가 실질적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행정 구속성에 그치지 않고 법률의 내용까지도 정의롭고 적정하고 헌법 정신에 부합될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이 악법인지 위헌적인 법률인지 위헌법률 심판제도를 통한 견제 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치 행정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우위 원칙, 법률 유보 원칙을 공부했습니다.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범을 제정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국회에 있고, 법규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창설된다는 원칙입니다. 자, 행정기본법의 법치행정 원칙이라 해서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법률 우위, 즉 법률 우위 원칙에 관한 규정이고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이건 법률 유보 원칙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 8조에서 법치행정이라는 타이틀 안에 법률 우위 원칙, 법률 유보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 명령, 법규명령, 관습법, 행정법의 일반 원칙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법을 의미합니다.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고, 그리고 이제 법률유보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의 법률의 근거와 또 작용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근거는 헌법 37조 2항이고, 또 이제 행정기본법 이제 8조도 법률유보 원칙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유보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회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 명령도 포함되지만 관습법이나 조리는 법률유보 원칙에서 말하는 법규범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유보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구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 명령도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행정작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의 법률 원칙은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 근거는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 원칙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침해 유보설, 급부 유보설, 전부 유보설, 중요사항 유보설, 견해들이 있는데 통설 판례는 중요사항 유보설 또는 본질성설, 의회 유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V 수신료 사건에서 TV 수신료 금액 결정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해야 하는 속한의 사항에서 국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런데 한국방송사로 하여금 수신료 금액을 결정해서 문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법률 원칙이 위반된다는 너무나 이제 대표적인 판례가 있고요. 그러나 수신료 징수 업무를 한국방송사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3자에게 위탁할 것인지, 이건 본질적 사항이 아닙니다. 구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의 복무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되는 입법사항에 속합니다. 그러나 대의원 정수라든가 국가용조단체 대의원 정수, 선임 방법, 이거는 자치 규범인 정관으로 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의원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거 조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법률로 규정해야 될 입법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합이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시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조합의 이제 정관에, 그래서 이제 위임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 법률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죠. 그런데 조합이 아닌 토지 소유자 등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정족수를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거 법률 원칙이 위반된다는 판례 꼭 구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통칭에 대한 것을 봤었는데, 통칭에는 학문적인 강학상의 개념입니다. 실정부상 개념은 아니고 고도의 정치적 외교적 행위로서 사법심사하기에 부적절하거나 또 사법심사를 하더라도 집행이 곤란한 국가 작용을 말합니다. 자, 통치행 개념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 판례이고 대법원이나 헌재는 통치행의 개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통치행이라고 해서 당연히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고 사법심사 여부는 판례마다 이제 별개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북 송금행위, 비상겸 선포 확대, 국환 물란 목적인 경우는 통치행이 부정을 했었고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봤었죠. 그러나 계엄 선포행위 자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 자체, 이런 부분들은 통치행위성을 인정했고 사법심사 대상성도 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이제 대표적인 판례 중에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재정 경제명령 사건,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이제 의사결정, 이런 부분들은 통치행위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다면 당연히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된다. 그래서 긴급재정 경제명령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춰서 적법하다 기각결정을 했지만, 행정수도 이전 특별조치법 사건에서는 국민특권 침해로 위헌 결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이제 국군 파병 사건에서는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사하는 것은 자제돼야 된다. 그래서 사법심사를 하지 않았었고, 또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전시증원연습 통칭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통칭위 주체는 보통 이제 대통령이나 국회이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통칭의 주체가 아니고 판단의 주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별 사면도 통칭위로 봤죠. 권력 분립의 예외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서훈 취소는 통칭이 아닙니다. 사법심사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긴급조치 사건이 있었는데 긴급조치에 대해서 대법원이나 헌재는 모두 사법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위헌 여부 사법심사를 할 거냐? 대법원은 대법원에게 속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전속적인 심사권하는 헌법재판소에 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법원에 대한 거, 이제 법원이라는 것은 이제 법의 존재 형식, 인식 근거를 말하는데, 이제 성문법으로 존재하느냐, 불문법으로 존재하느냐, 성문법, 불문법 다 이제 행정법의 법원이 됩니다. 성문법으로는 이제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이제 조례, 규칙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 위계의 질서가 있고요. 법률 간에는 특별법 우선칙,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약과 국제법규도 행정에 관한 내용이면 행정법의 법원이 됩니다. 헌법 6조 1항에 따라서 헌법에 의해서 최근 공포된 조약, 일반적으로 쓰이는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조약이라고 해서 다 같은 내용은 아니고 국회 동의를 얻은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 대통령이 단독으로 체결批准하는 조약은 명령적 효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바르샤바 협약,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 관계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봤었고요. 남북 합의서는 조약이 아닙니다. 남북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공동성명, 신사협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급식 조례 사건, 전라북도 급식 조례가 관세 및 무효에 관한 일반협정, 가트협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판례를 알아두시고, 일반 개인이 반덤핑 부가 처분에 대해서 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취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문 법원이 있는데, 이제 행정관습법, 민중관습법이 있죠. 오랜 관행이 사회법적 확신을 얻어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 이제 관습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습법에는 그래서 이제 행정선례법이 있고 민중관습법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18조 3항에서도 행정선례법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행어업고라든가 관습상 유수사용권이 민중관습법으로 대표적인 관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 자 판례가 이제 법인가? 영미법계에서는 판례 법원성을 인정하지만 대륙법계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는 이제 판례는 법원이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상급심 판결에 하급심을 기소하는 효력이 있지만 동종 사건, 유사 사건에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도 법원입니다. 헌재 위헌 결정은 법원, 기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리법, 행정법의 일반 원칙도 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행정법의 이제 효력에 대한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효력 발생 시기는 법률이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단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직접 관련 있는 경우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 이 자치법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포한 날의 의미는 최초 구독 가능 시설이 이제 통설적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보에 보통 이제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데 종이관보나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급입법 금지 원칙, 진정소입법, 부진정소입법을 공부를 했었는데 이미 완성되고 종료되어 버린 사실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진정소입법이고 진정소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외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 신뢰보호 요청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성의 사유가 신뢰익을 정당하는 경우 또는 그런 소유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보호할 만한 신뢰익이 적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진정 소유법이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친일 재산 국가 기소결한 특별법 사건이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기소결한 특별법은 진정 소유법이 맞지만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소유법을 정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봤습니다. 자, 부진정 소유법은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실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원칙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허용은 되지만 예외적으로 신뢰보호 요청이 공익상의 사유보다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지역적 효력으로서 또 이제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소송이나 특별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인적 효력으로서 우리나라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자연인, 법인, 내국인, 외국인에게 적용되고, 자, 우리나라 이제 국민에게는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속주지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속인주의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정법규가 흠결이 됐을 때 이제 사법, 민법의 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유추적용설이 통설 판례의 입장입니다.